지식재산처. 서정욱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워크숍 같은 데 참석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저는 전혀 이게 근거도 있어야 되고 공감이 좀 돼야 되는데 하나도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네. 지지자 중에. 근데 이렇게 가면 진짜 대구 경북 빼고는 어려워져요. 지방선거에서. 네, 대구 경북 빼고는 어려워진다. 대구 경북도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서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간다는 게 속내는 몰라도 겉으로 이거 표방하는 게 더 맞나 이 생각도 들고요. 이게 맞아요, 전략이. 전략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2의 건국전쟁 중도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요. 투표를 봐야 돼요. 네. 대선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총선. 네. 지방선거는요. 결국 지지층 한 30%씩 밖에 안 놉니다. 우리 여론조사는 100이잖아요. 중도가 투표하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도 전략은 맞는 거예요. 개딸들을 직결해서 지지층만 바라보고 투표장에만 끌고 오면 됩니다. 우리도 이게 그 자유파 한 30%만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 전략이 지방선거에는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각자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가면 정치 자체가 좀 퇴행한다거나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일단. 그 정치 발전 뭐 지금 공자님 맹자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결집을 시키게 돼요. 중도로 가다 보면 이게 투표를 안 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되고 이제 한때는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중도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제껏 그 정치 일정을 보면 근데 지금 결국은 본인을 뽑아준 또 본인을 지지해준 이 이른바 친윤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의 이제 지도자이기도 한데 선거가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토끼 산토끼 얘기했을 때 그냥 이거만 했을 때 선거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걸 뭐 정말 이기길 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지지자만 보고 이제 하는 건지 왜냐면 나를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네. 전 후자에 가깝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은. 정말 근데 불공정한 게 네. 꼭 우리 국민의힘만 보면 중도로 안 가느냐고 계속 비난하는데 네. 그럼 정청래 대표는 중도로 나갑니까? 아니면 김어준이나 개딸 쪽으로 지지층으로 갑니까? 민주당은 크게 비난 안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만 꼭 욕을 해요. 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중도로 안 갑니다.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 둘 다 중도를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도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다면 지지층이 열광할 수 있는 의제만 내지는 마라. 이렇게 평론하는 건 괜찮습니까? 뭐 평론이 어떻게 하냐. 네. 자유인데 뭐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뭐 말씀을 하셨길래 좀 조금 얘기를 하면 글쎄 좀 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나요? 네. 그리고 좀 장동혁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더 작다고 느낌이 좀 들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중도 타령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 단장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나경원 의원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중도라는 게 특별한 이념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만약에 이 내란 국면이 빠면 이 말도 좀 틀린 말이 아닌데 내란 국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됐으면 다 재판도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건데 그거랑 이게 지금 다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국민의힘을 너무 사랑하진 않지만 걱정스러워요. 내란이라는 걸 빼버리면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뭐 논리적으로 맞지만 내란이라는 게 있고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어쩌려고 이럽니까? 내란 얘기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계속 어제도 이제 나와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안 나온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이제 곽종근 사령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끌어낸다 안 되나 누가 지시했냐 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뀐 전략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요 꼭 필요한 중요 정의는 직접 나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일반 이제 대통령이 안 나와도 되는 정인들 많잖아요. 대통령과 직접 관계 없는 뭐 영관급 군인이다.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 없으니까 반대 신문 할 게 없죠. 근데 곽종건이나
오늘 누구냐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에요. 네. 이분이 그 체포방해 공무방해로 지금 돼 있잖아요. 핵심 정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 직접 반대 신문도 하고요. 앞으로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한 이런 중요 정인은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판 중에 그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아무리 관뒀어도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이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 저희는 참고로 일단은 김건희 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네. 예의를 좀 갖춰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조금 전에 뭐 내란 중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진짜 내란 있는 나라 가보세요. 아프리카나 막 전시에 지금 몇만 명씩 죽어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이게 내란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 계엄은요. 법에 따라 했다가 법에 따라 2시간 만에 해제됐고 지금 우리 전쟁하는데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내전 중 아닙니다. 지금 내란 중이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2시간 만에 해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뭐 말씀을 드린 거고 C자를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C자든지 이름이든지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는 여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 보시나 싶기도 해요. 방송 같은 것들을. 그 구치소에도 틀어주거든요. 보람이 방송을 틀어주는데 그걸 안 보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할 리는 없어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재판장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건지 판단이 조금 다른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력이 닿는 데까지 나오겠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웬만하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 관련해서 혹시 따로 들으신 소식이 있으신가요, 서 변호사님? 지금 다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요. 그 16포인트 글자도 이게 못 읽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실명 위기 눈이 안 좋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체중도 10kg 이상 한 13, 14kg 감량이 됐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감량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네. 자꾸 해서 제가 죄송한데 저는 좀 건강을 찾으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물론 서 변호사님이 이제 더 좀 친분이나 이런 거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제 피부라든지 뭐 이런 봤을 때는 금주가 그래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당뇨가 있고 그게 실명까지 가려면 술 먹으면 더 나쁘죠. 네. 거기 있으면 거기 더 건강이 회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이게 사실 계속 변호인이나 본인 주장 같고요. 네. 공식적인 예컨대 그 진료하는 진단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네. 거기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별다른 어떤 건강 징후 나쁜 징후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 만약에 어필이 되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냥 안 보인다 16포인트 안 보인다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거를 반영이 될까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전 측근들에게 이제 지금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라고 하면 또 막 전직 대통령이 저를 야단치실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직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가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V0라고 불렀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사진들 뭐 마포대교 사진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 관련해서 사진 픽 자체도 영부인이 했다라고 자기는 전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종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V0 그 부분 같아요. V0가 사실은 우리 뭐 방송에 얘기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예컨대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하면서 걱정하면서 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V0 불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V0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 준 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냥 설마 그 상황에서 V0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구중궁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줄 알았는지 했겠지. 우리끼리 했는데. 하는 소리겠지. 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려고 아니면 폄하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게 확인되는 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그 시점에.
근데 이거요. 네. 이 김용이 얘기해도 됩니까? 예, 이름이 다 있으니까 네. 나와서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전속 사진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또 사진사인데 아니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요. 네. 시시콜콜 하는 거 그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위법할 수가 있어요. 네.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는 무등까지 가져가야 된다. 퇴직 후에도 이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하고 10년 동안 형동시하면서 워낙 잘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꾸짖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김용이 MB 때 사진사 할 때부터 저하고 잘 알고 저희 형님도 저하고 절친이에요. 이분이 그 어떤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외식기업 대표로 가가지고 또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논란이 뭐 많고 네. 이 형님도 송영길 300만 원 돈 봉투에 4천만 원인가 돈 주가지고 논란 됐지 않습니까? 네. 친형님이.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 노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고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유정아 변호사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요. 네. 저도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직원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통령이 V1, 김건희 여사가 V2. V0 가요. V0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잖아요. 네. 전부 이게 V2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네. V0는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감 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예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죠. 그 교육부 전 당시 차관과 통화를 하면서 혹시 그 당시 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돼서 어떤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 당시 차관이 이제 출석을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통화했지만 학폭 얘기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차관 얘기고요. 요 네.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시간이나 그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8분 이상 통화를 했고 그 시점에 가장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성함을 좀 까먹었는데 김성회인가요? 김승희 예. 비서관 의전 비서관 네. 전 비서관 그 자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증거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뭐 이런 데서 좀 감추거나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그가 드러나고 있고 그 시작 자체가 교육부 차관 더 거슬러 가면 김건희 쪽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될 부분입니다. 뭐 증거가 지금 확실치 않아도 그 증거 자체는 8분 이상 통화했다 그밖에 없긴 하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제 뭐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수 있다 봐요. 근데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압력을 넣어가지고 학교에 이걸 무마한다거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통화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억측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영부인이 교육부 교육부 차관하고 왜 차관이랑 전화를 통화합니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일 것 이상하지 같긴 합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공무원 중에도 직접 좀 김 여사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후보 때부터나.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뭐 통화는 자주 해요. 너무 자주 해서 문제지. 그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사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통화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너무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당의 아픈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의 아픈 얘기도 하나 좀 해보도록 하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드디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방통위원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사퇴에는 선을 그은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 지금 이러한 대응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논란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가지고 뭐 전 중간에 이제 본인이 사진을 이렇게 휴대전화 들고 있다가 또 사진 찍힌 게 또 있어요. 네. 휴대전화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찍히면서 더욱 논란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목표로 잡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걸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는 경고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사과 조치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그
김영란법이나 뇌물, 축의금 가지고 이게 문제 삼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진보 진영에 제가 옛날에 MBC 방송을 한번 갔는데 월요일 날 네. 갔더니 보도본부장을 쫓아낸 거 이게 큽니다. 지금 이게 벌써 이게 기자들이 성명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자초정 파악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MBC를 완전히 뭐 국민의힘 방송으로 몰아가지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이제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은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때 전당대 할 때 그때 최민희, 양문석, 장경태 이런 분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참 마속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 자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워낙 크니까 이번에 사과입니까 변명이지 악의 눈물도 아니고 전부 이게 변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버티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보수의 어머니다 입장이 좋지만 그러나 이게 어렵다고 저는 곧 아마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할 거고요. 근데 검찰 고발하고 권익위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넘으면 네. 이거 명백하게 법반하잖아요. 제가 보기 의원직 유지도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돈 낸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처벌된다? 돈 낸 것보다 이게 연관 피감기관 내지 유관기관에서 네. 이제 그 100만 원. 100만 원 넘은 경우는 없지 않아요? 근데 딱 100만 원인데 네. 직무관련서 있으면 5만 원 이상 못 받거든요. 그렇죠. 화환 받을 때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관기관은 직무관련서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피해가기 어렵다 봐요. 피해가기 어렵다. 네. 근데 받고 나서 돌려주는데 그게 뭐 기간이 짧으면 사실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뭐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뭐 근데 사실은 우리 앵커님이 너무 최민희 편들. 아니야. 저는 매일같이 지금 뭐 그냥 네. 있는 대로만 저는 얘기를 하고 짧다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게 비난 여론 때문에 나중에 보상식 돌려준 거지. 뭐 실제로 보면 뭐 받았을 때 사실 뭐 다 성립하겠죠. 모든 네. 게. 만약 그게 부정청탁 금지법이든 그게 뇌물죄든 뭐든지 간에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발을 조치를 했습니다. 네. 조사는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본인은 부적절한 부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과방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럽다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제발 좀 저 자리에 딴 사람 오거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겟이 돼서 더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사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하나 그 최민희 의원이 그렇죠. 발의한 게 있는데 이게 소위 이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요것도 가지고 큰 그 언론인 단체들에서 네. 또 공동 토론회에서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긴 하죠. 사실 과방위가 관련된 데가 많습니다. 뭐 여기 방송국도 과방위하고 다 관련돼 있고 언론 단체가 다 포함되죠. 통신 뭐 이거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상임이라 하더라도 이 과방위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현 정부가 또 추진하는 어쩌면 뭐 언론 개혁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측면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게 좀 타당해 보이긴 한데 네. 또 지금 본인이 또 발의한 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상임위들은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이제 운영이랑 뭐 종합감사 네. 뭐 이런 것만 좀 남았는데 운영에만 남았죠. 김현지 부속실장 결국 증인 채택은 안 된 걸로 정리가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요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오전에 정도 하고 이제 대통령 수행해야 되니까 뭐 짧게 좀 하고 가면 어떠냐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럴 바에 뭐하러 오냐 뭐 이러면서 결국은 불채택돼 버렸어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는 게 나와서 그냥 터는 게 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저 난리를 치는데 이걸 끝까지 하면 또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입장이 대통령 뭐 부속실장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계속 논쟁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오전에는 전부 이게 기관 보고를 합니다. 10시부터 하면요. 거의 11시 반까지 보고를 해요. 네. 그럼 12시에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면 오전에 보좌하고요. 오후에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전에 잠깐 너가 오후에 보좌하러 가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이 아마 김현지 존엄 워낙에 권력이 세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보호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다가 옛날에 우리 김건희 여사도 수사 계속 미루고 보호하다가 커졌잖아요. 아마 김현지 실장 문제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요.
계속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싶은 게 근거가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존엄이라는 말만 붙이고 김건희 그때 하고 뭐 예컨대 최순실 근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거가 없고는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저런 게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래 찾아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좀 비슷한 사람 아니냐. 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우상호 수석은 뭐 부르면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가는 게 사실은 저는 맞는데 갔으면 앞으로 논쟁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 엇박자인지 아닌지 이번 건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건 박지훈 변호사님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지금 도당 위원장들이 이제 지방선거 나려고 사퇴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네. 부산시당에서 컷오프가 막 명청대전이다라고 하면서 막 기사들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네. 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이거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 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눈빛은 다 알고 있는 눈빛인데. 아니요, 잘 몰라요.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당원 아니시죠? 관계자도 사실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성숙해 있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는 4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는데 2명이 컷오프가 됐는데 이제 컷오프된 후보 중에 1명이 민주당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의 공동대표라는 거고 여기서 이것은 지도부의 어떤 뭐랄까요 암묵적인 전쟁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게 과잉된 건지 아닌 건지 자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떨어졌으니까 네. 예를컨대 네. 그래서 본인 해석하고 근데 그게 되면 지금 당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싸우는 모양새 그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본인도 그런 얘기 하는 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다 똑같아요. 컷오프 된 사람 다 똑같거든요. 나만 공격하는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피해의식의 발로가 좀 큰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할 거예요. 나는 당에서 나를 배제시켰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짧게 시간이 남았는데 야구 어떻게 됩니까? 한국. 아쉽습니다. 하나가 참 이겼으면 네. 이건 잠시 6, 7차전에 간다고 잠실까지 오는 네. 거거든요. 9회에서 갑자기 좀. 야구를 제가 오랫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진 토론토는 지면 뭐 토론토는 18회 게임을 지고 나서 2개 연속 이겼습니다. 그래도 토론토랑 다르죠. 이거는 다 잡은 게임을 놓친 거거든요. 네. 다 잡았죠. 이런 게 질 가능성이 95%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5% 걸린 거예요. 서 변호사님은 삼성 팬이세요? 저 롯데 팬입니다. 롯데 팬이십니까? 예. 이거 또 다르네요. 네, 롯데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